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영화 승리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줄거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승리호는 209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승리호 선원, 김태호, 장선장, 타이거박 그리고 업동이는 우주에 돌아다니는 우주 쓰레기를 주워 파는 우주 청소부입니다. 네, 여느 때와 같이 우주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던 이들은 고장난 우주선을 해체하던 도중 수소폭탄을 내장한 로봇 도로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도로시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 도중에 이제 우주 개발 기업 UTS와 UTS에서 수배 중인 테러 집단 검은 여우단과 부딪히게 되고 도로시가 사람 꽃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승리호 선원들은 탐욕스러운 인류가 사는 지구를 파괴하고 또 선택받은 인류만이 화성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UTS의 회장 제임스 설리반의 음모를 막아내고 지구와 도로시를 모두 지켜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럼 등장인물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승리호라는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는 장선장, 태호, 타이거박, 업동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장선장은 그 우주선을 총괄하는 그리고 그 UTS 지니어스 프로그램에 그런 공학도로서 참여했던 아주 똑똑한 천재적인 그래서 UTS 거기서 많은 시스템을 개발한 머리 좋은 친구였는데 UTS에 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반항을 하다가 쫓겨난 그랬고 태호는 UTS 지니어스 프로 1호 입양자로서 되게 소년병으로서 많은 일을 했던 그런 액션과 되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 이 친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애기 순이를 만나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돼서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친구고 타이거박은 이제 승리호에서 기관사 역할을 하는데 지구에서 이제 마약상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농담으로 이렇게 손을 모으고 다녔다. 손을 잘라서 모으고 다녔다는 무시무시한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나중에 손을 구해오긴 하고 손을 들고 오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업동이 로봇인데 또 군인이었던 군인 로봇인데 어떤 사정인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퇴역한 군인 로봇인가 해서 거기서 같이 생활하는 인간처럼 피부 이식을 하고 싶어하는 로봇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끌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꽃님이 수소포탄이 내장된 로봇인 줄 알았으나 너무나 귀여운 애기였던 아팠던 애기였던 꽃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설리반은 이 UTS를 만든 되게 나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1940년생인가 그 정도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게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 UTS 세계의 신 같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신도 악의 무리 같은 자신만의 그런 룰에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여버리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 이제 도로시를 처음 봤을 때 도로시가 로봇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얘를 통해서 돈을 벌자 했다가 그 아이를 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서 다들 이제 결국에는 자기 목숨 처럼 지키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사람을 그냥 하나의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예를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을 때는 정말 물건처럼 취급하고 그랬을 때는 함부로 대하게 되고 요즘 아동학대가 되게 이슈가 되는데 그 아이의 인권을 생각했고 얘도 어떤 잘 살아나가야 되는 소중한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그 이모 새엄마 엄마 이런 분들이 그렇게 대하지를 않았었을 것 같아요. 저도 결국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상을 대하는지가 되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주느냐가 반대로 업동이만도 해도 걔는 사실 로봇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만 장선장이 그 마지막에서도 끝까지 걔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여잡고 사실 있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네, 그런 걸 봤을 때 네,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격체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근데 그건 단지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그럴 것이고 물건을 대하는 태도도 그럴 것이고 네.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냥 단지 밥 먹고 자고 뭐 쑥쑥 크다가 늙고 이뿐만 아니라 좀 자연을 좀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될 어떤 책임과 능력이 있는 존재인데 파괴하는 데만 기여해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시지푸스나 이 승리호도 다 지구가 이렇게 좀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생명을 대하는 태도,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지푸스나 이 승리호 영화나 미래에 대한 그 각자의 상상을 담은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 미래고 미래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각자의 좀 상상의 파트, 나 자신을 위한 세계로 꾸며봐도 좋고요. 그 프로벨에서 나온 미래에 대한 편이 있었어요. 보면은 이렇게 TV 달린 시계. 뭐 이제 이런 거 뭐 미래의 집은 이럴 거 이렇게 나온 것 중에 대다수 어떤 부분들은 정말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온 것도 있고 거기서 한 것 중에 또 아직 안 온 것도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책을 어디에서 발견해서 되게 반가워가지고 뭐가 이루어졌나 이런 거 비교해서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상한 것대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게 또 곧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혹시 좀 이게 미래에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시지푸스 때문에 좀 무섭긴 하지만 전 공간이동 시간보다도 공간이동하는 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동의 시간을 줄여도 엄청난 자원을 아끼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뿅 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시지푸스 보니까 이게 그 양자에 이동할 때는 줄이기 위해서 막 옷도 다 벗고 막 그러게요. 그러더라고요. 왜 다 팬티만 입고 있죠? 최소한의 해갖고 막 가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면 공간을 이동시키는 그런 기술이 미래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거기에 오작동이나 부작용이 있다 생각하면 또 약간 무섭긴 하지만 어쨌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 사람이 생각하면은 비행기나 KTX가 거의 그런 수준인데 사고가 나면 진짜 큰 사고가 나잖아요. 40년 뒤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 가까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제일 잘 다룬 드라마가 저는 블랙미러 같거든요. 굉장히 물론 어두운 면을 다루고 있어서 약간 그것을 보려면 되게 그 심리가 되게 강해야 흑화되지 않고 딱 볼 수 있는 드라마긴 하지만 굉장히 정말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굉장히 나중에 미래에 대한 편에서 그것도 몇 번 보고 얘기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꿈꾸는 미래. 저는 딱 저를 위한 건데 일단 집안일을 해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로봇 청소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손 안 가게 구석구석 닦아주고 다 해주고 잘 챙겨주고 해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조금 그럴 수도 있네. 저 대신 일도 해서 돈 좀 벌어줬으면 좋겠고 그냥 좀 쉬고 로봇들이 일을 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도라에몽이 어디 가는지 가는 그 문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생겨서 그냥 놀고 먹고 싶다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미래로 갈 일이 아니라 과거로 가서 공주로 태어나는 게 이 모든 걸 다 실현할 수 있겠다. 옷도 그러네요. 입혀주고 화장도 시켜주고 먹여주고. 근데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현실감과 뛰어난 분들은 그 로봇을 고용할 돈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들으니 정말 저도 그냥 놀고 먹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참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러려고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로봇이 점점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잖아요. 주차만 해도 그렇고 주차장에 이제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점점 필요 없게 되고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그리고 무인 편의점 그게 가능할까 하는데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월세가 비싸니까. 그래서 편한 게 아니라 약간은 좀 싸늘한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승리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코리안이고 코리안이 나라를 이 전 인류를 구했다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헐리우드식 코리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UTS라는 세상에서는 그 불완전함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그 갖고 있는 고유의 선의에 의해서 인류를 구하는 걸 보고 진짜 가치는 변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가치들은 원래 그것들일 때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마음에 있을 때 그게 합쳐져서 발휘되는 거지. 이 설리번이라는 한 사람이 꿈꾸는 세상으로는 오히려 좀 파괴적인 이 사람이 또 결국엔 지구를 파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누구 한 사람의 손에 뭔가가 넘어가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인 것 같고 각자가 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승려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 다 한가닥 하던 사람들인데 자기 기술들을 또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썼던 것 같아요. 그걸 다 모아서. 그래서 뭔가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이럴 때 결국에는 뭔가 내가 할 일들이 남아있다.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지구를 구한다는 미션을 한 거 보면 과거에 화려했던 거나 내가 어릴 때는 잘했는데 지금 내가 너무 초라하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UTS 보면은 엄청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그 설리반이 유전자를 뭐 약간 봐서 되게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뭐 지능도 있고 이런 유전자를 뽑아서 아마 시민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의 그러니까 최상의 선의 세상을 만들려고 그 사람 자체는 굉장히 애썼지만 사실 지구에 남아있는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결국 이제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게 심리학적으로 융은 항상 자아를 상징하는 매체라고들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구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외계 침공으로부터 이제 무의식적 어떤 힘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힘이 우리가 뭐 영화상이나 스토리상에서는 지구를 지켜내야 되는 이제 뭐 그런 스토리로 많이 이렇게 좀 차용이 돼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럴 때 무엇이 나를 지키는 힘이냐라고 했을 때 무결점, 완벽 이런 게 아니라 불완전한 그 상태 그게 결국은 나를 구성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무결점 혹은 뭐 저기 수치심이나 아니면 불완전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휘시킬 수 있는 힘에 대한 생각들을 이 영화 보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테드 강연 중에 그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굉장히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도 굉장히 수치심에 대한 수치심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싫지만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공유할 때 굉장히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강연들을 이제 또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었어요. 나의 불완전성, 나의 수치심 이런 거를 내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부분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생명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느낌? 그 설리번이 잠깐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불우했고 이 사람이 그걸 잘 소화하지 못해서 굉장히 큰 사람이 되려고 되게 애를 쓰고 모든 사람의 어떤 생명뿐 아니라 이 도덕적인 것까지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이것과 연결하다 보면 자기의 수치심을 좀 잘 받아들이고 소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판단하는 위치에 섬으로써 그 자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벌린 것 같아요. 결국엔 자기 자신도 못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의 선함을 정말 또 막 그걸 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좀 치졸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굉장히 딜레마에 놓이게 한 뒤에 죽여버리는 굉장히 악한 섬세하면서도 악한 그런 모습 보여준 것 같아요. 버너러빌리티라고 하는 그 수치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례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파괴하게 만든 그런 예 같으네요. 네, 승리호에서 4명이 되게 빛이 나는 게 불완전한 사람이 있어야 그러니까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연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설리번은 혼자서 되게 완전해서 혼자서 이제 모든 걸 막 독단하고 했지만 승리호는 굉장히 막 다들 좌충우돌 되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우리 팀워크 강하냐고 막 거기서 막 싸우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렇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일 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지구를 구해내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구를 자아로 비유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다 스토리잖아요. 지금 얘기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그런 일 같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근데 그걸 또 자아라고 빗댄다면은 내가 내 자신 한 사람, 내 자아 한 사람을 잘 키우고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게 마치 이제 지구를 지켜내는 것 같은 좀 위대하고 중요한 일.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아나가면은 이 세상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너무 이 자연과 사물에 대해서도 내가 내 것과 내 주변의 걸 사랑하면 그렇게 파괴적으로 가지 않고 뭔가 버릴 때도 한 번 더 어쩔 수 없이 많은 배달 음식 포장지를 버리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포장지를 줄일 방법을 생각하고 요즘에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서 살림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그 비닐팩을 지퍼백을 많이 쓰는 그렇게 해서 정리법 같은 거를 하시더니 요즘에는 그 종이백이나 아니면은 이제 남은 지퍼백을 활용을 하는 유튜브를 막 올리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이 리사이클링 개념에서. 네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겠다 하는데 그 솜씨 좋은 사람들은 뭐래도 이쁘게 정리하잖아요. 솜씨 없는 사람들은 깍대기를 막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것부터 사는데 그래서 쓰던 팩을 예쁘게 접어서 자기는 뭘 넣어놓는다고 딱 보여주고 그렇게 또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주변을 좀 돌보는 그런 데서 시작되는 작은 것들 더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더 큰 일을 하면 되고 그런 것 같네요. 자신을 돌보고 가꾸기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좀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편이라 가지고 막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야지 저런 걸 해야지 하는 편은 아닌데 저한테 주어지는 기회는 무작정 다 잡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제 전공이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이런 거 할 줄 알아? 한번 해볼래? 했을 때 제가 그리고 있는 미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일지라도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뭐 나한테 뭐 이런 걸 시켜줄 기회가 왔는데 너 이거 한번 해보려면 그래 뭐 그냥 해볼게 하면서 그 기회들을 다 잡아보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뭔가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구나 뭐 처음에는 그냥 할 줄만 알았지 그거를 내가 정말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일들도 기회를 잡아서 써보면 나 이거 확실히 내가 쓸 줄 아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일관된 삶의 태도가 있으시네요. 처음에 예전에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고민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넌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 너는 생각해봤자 결론을 못 내릴 사람이니까 그냥 다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한번 다 해보자 해갖고 진짜 있는 그대로 오는 걸 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해보니까 재미도 있더라고요. 사는데 평범하지가 않아가지고 다양한 일들이 생기니까 이것저것 굵직굵직하게 굴곡도 생기고 은근히 용감하신 되게 무심한 듯 보이지만 용감한 사람. 감사합니다. 지니님 다른 얘기 하셔도 좋아요. 아니 갑자기 그 설리반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UTS 만드시겠네요. 아니 뭐 그렇게 거창한 닮음은 아니지만 그 설리반도 되게 자기가 사람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판단할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판단하고 자기가 그런 도덕성 면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 제가 뭐 그렇다 죽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저의 기준에 맞춰 사람을 판단을 하고 선을 확 긋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도덕성이나 어떤 다른 면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닌데 그런 모습들이 또 비슷한 것 같고 많은 분들도 어떤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 그 설리반도 사실 그런 편견을 가진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유전자가 타고난 건데 그거로 택함을 받지 못하면 버림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새 막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타고난 어떤 부와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늦춰지는 현대 사회랑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지금 들어요. 되게 솔직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내가 우월한 자리를 내가 스스로 나를 갖다 놓는 그런 판단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이러면서 쟤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되게 솔직한 의견인 것 같고 설리반은 그 생각을 너무 키우다 보니까 비대해진 결국엔 지구 전체랑 자기를 파괴시킬 정도의 결과를 낳는데 그런 사소한 거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때로는 되게 그게 무시무시하게 파괴적이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좀 파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열등감이 없을 수가 없고 수치심이 없을 수 없는데 그것도 조금씩 서로를 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승리호가 쓰레기 치우는 거기 때문에 또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닐까. 잘난 사람들의 집단이었으면은 너무 버릴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내던질 수가 없는데 거의 여기나 저기나 쓰레기 치우는 거 말고는 할 건 없고 본디 자기 능력은 있었지만 그걸 이제 버린 지 오래됐는데 자기들의 남아있는 그 잠재력이 자꾸 발휘되면서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나중에 목숨까지 내던지다 보니까 도리어 살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간 것 같습니다. 네. 아, 승리호 하여튼 한국 영화의 좋은 출발이자 초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멋진 배우들이 나와줘서 그분들이 앞으로도 여러 작품에서 승승장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스토리가 아쉬운 부분을 오히려 이제 러브라인으로 좀 떼어주세요. 어땠을까? 왜냐면 잘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 다 손준기님과 김태리님이 그 조합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저 혼자 생각이에요. 이건. 그러려면 진짜 시즌 드라마로 가거든요. 조금 시즌이 길어지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연기를 잘해주실 것 같아서 그 사명에 차 있으면서 그 왕년에 되게 창창했을 어떤 가능성이 있었지만 좌절된 사람들끼리 나누는 어떤 사랑?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제2의 미스터 선샤인인가요? 벌써 시나리오 그러니까 하나 쓰고 이제 방송 작가로 이제 작가 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약간 승리호가 조금 더 탄탄해졌으면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아니면 너무 지금 갑자기 확 어디론가 떨어져서 추락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씩 우리가 한다면 당신의 불완전함이 완전함이에요. 지금은 떨어지고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게 올라갈 길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고 그 혼자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같이 올라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해주시오. 화이팅. 그냥 지금 초라해 보여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 일이 있으면 일단 그걸 하세요. 하면 됩니다. 뭐든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승리호도 그런 정신으로 제작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